그러면 이제 우리 동북아 역사의 진실, 한국 고대사의 본래의 참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탐구하려고 하는 머나먼 여정의 첫 발걸음, 러시아 땅에 잠들고 있는 이 인류 문명 최초에 대한 기록, 환국. 이것을 체계적으로 비교적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환단고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잃어버린 한민족과 인류의 창세, 원형문화 시대를 드러내주고 있는 환단고기, 인류 문명의 지혜의 근원과 원형문화 시대를 밝혀주는 문화원전이다. 또 동서의 모든 사상과 동서의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되는, 즉 원형 종교, 이걸 우리가 인류학에서 어르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이 인류 원형 종교 문화 경전이다 또는 역사 경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이 아닌 이 사서에 대한 온전한 정당한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러시아의 이 장구한 영광스러운 이 황금 시절의 시원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이 한국인과 러시아인, 러시아와 한국이 새롭게 한 형제로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환단고기는 첫째 우리가 동북아의 역사 문화 원전인데,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 책이 이제 일본에 먼저 들어가서 일본인 변호사 가지마 노보루가 각계각층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정치 또는 법조인, 교육가 모든 분야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출간을 했는데, 환단고기는 원래 저 중동에서 시작됐다. 한국 사람들도 거기서 왔다는 거야.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왜곡을 해놨어요. 그러나 평은 이런 좋은 평을 했어요. 환단고기는 인류의 정치, 그 다음에 이 언어, 풍속, 종교, 이런 모든 인류 문화 전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독보적인 책이다. 아시아의 지보다, 지극한 보물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9000년 이후에 그 환국을 계승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그 역사의 계보, 국통맥을 밝혀준다. 이제 이 환단고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 5분이 1000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을 계현수라는 분이 이것을 환단고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이 자기 호주머니 돈을 떨어가지고 1911년에 30권이 나왔어요. 이 홍범도 오동진 장군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 저자순으로 이 5분을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신라시대 때 중국 수나라 유학을 가서 수나라의 황제를 만나고 돌아와서 신라의 여왕, 선덕여왕을 만나서 앞으로 국운이 안 좋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황룡사 구충탑을 세워라.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불가에 보면은 이 양반이 도통을 해가지고 이런 돗자리를 펴놓고서 날라다녔다는 거야, 이 천지 허공을. 그렇게 이제 도가 높은 분인데, 이분이 환국에 대한 놀라운 기록을 근본으로 해서 배달, 조선, 그 뒤에 북부여, 고구려, 이런 한국 역사의 국통맥을 불과 우리가 펜으로 쓰면 한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작은 글씨수로 한 페이지인데, 바로 이 안암로의 그 삼성기에서 인류 최초의 환국의 기록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삼성기가 있어. 이걸 삼성기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고려 말에 원동중이라는 분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원동중이 과연 누구냐, 원동중을 찾아서 제가 대한민국의 족보박물관, 대전에 있는 족보박물관에 찾아봐야 원동중이라는 인물이 없는 거야. 또 그 원시의 종가, 큰 그 종손들 뭐 그런 문중을 통해서 물어봐도 우리 원가에는 원동중이라는 분이 없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원주에 묻혀 있는 고려 말의 아주 대학자인 원천석이라는 분의 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사당,
또 그 무덤가 올라갈 때 이제 그 설명해 놓은 글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역사를 도통한 분이다. 그렇게 해서 6권 책을 써서 무덤 속에 넣었다는 거야. 그래 그 책을 보면은 자기 자손들이 살아남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현장에서 아 원동중이는 원천석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판정을 했는데 이제 이게 문헌에서 나온 거야. 문헌에서 나왔는데 이 원천석이는 유명한 마지막 왕조 조선 왕조의 바로 태종 이방원의 스승인데 조선 왕조를 이제 건국을 할 때 바로 이 이방원 후일 태종이 찾아갔잖아. 조선 왕조에 봉사를 해달라고 말이야. 안 한다. 불사이군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 이 양반. 그리고 왜 동중이라고 하는 필명을 썼냐? 그것은 중국 진나라 때 동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사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들이 그 왕조 역사, 과거 역사를 판단하는 것이 너무도 예리하기 때문에 원천석이가 그 동호를 존경해가지고 내 필명으로 쓰겠다, 내 동중으로 쓰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원천석이라는 분은 환국과 배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써놓은 삼성기 학원, 원동중에 삼성기를 쓴 분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단군조선 2000년 역사를 기록한 분이 행촌 이암입니다. 그리고 공민왕 때는 수문화 시중을 했는데 이분은 아주 그 학문이 아주 극을 달리는 분이야. 근데 이분은 누구냐? 단군조 역사 전체 핵심을 쓴 단군세기의 저자이면서 이분의 아우가 바로 원천석의 스승이 되고 행촌 이암의 손자 이원이 지금 왼쪽에서 위에서 세 번째 이원이라는 분은 한국말을 만든 세종대왕의 스승님이야.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제 고성 이씨 집안에서 중심축이 돼가지고 환단고기 전체 분량의 약 80%를 고성 이씨 문중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행촌 이암, 그 다음에 사대손 이맥이라는 인물이, 이맥이라는 분은 해약 이기란 자손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태백일사 환단고기 한 60% 되는데 8권으로 되어 있는 태백일사 이것을 가지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가 자기 애제자 계현수에게 내려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환단고기라는 책으로 1911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북한에서 고성희 씨 그 문중에서 이유립 하남당 선생이 이 책을 한 권 품에 안고서 이제 내려와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환단고기 원본과 번역본을 가지고 개성에 가서 북한의 이 문화 종교 담당자에게 그걸 정식으로 기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내려와서 100년 만에 처음 올라간 거야 이게. 이렇게 역사 사연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환단고기에 그 저자들 가운데 행촌이암이 단군세기, 단군조 2000년 역사를 썼는데 이걸 자기 손자 이원이 세종대왕을 모시고 우의정을 지낼 때 우리 조부님의 저작물입니다 하고 세종대왕에게 바친 거야. 그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3세 단군조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원시 한글이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충격을 받고 세종대왕님이 아 내가 우리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의 한글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세종실록을 보면은 자방고전 이건 세종대왕이 완전히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옛날 문자를 모방을 한 것이다. 자방고전이란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 초기 임금님에게 이렇게 전수가 되면서 이 책은 보아서는 안 되는 책, 죽음의 책이다. 이 책을 보는 자는 조선 왕조의 국시인 유교 문화의 근본틀을 다 파괴하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또 이 책을 본 자는 무조건 재피면은 처형을 한다. 그래서 예종 때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뭐냐? 그것이 은익자. 이 책을 숨긴 자는 처참 목을 벤다 이거예요. 환단고기는 그만큼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보아서는 안 되는 금서의 책이다 이거야. 왕조의 뿌리를 파괴할 수 있는, 기존의 유교나 불교나 모든 그 종교의 역사관으로 해독이 될 수가 없는 이런 체제를 흔들어 놓는 위험한 책으로서 초기부터 이미 600년 전부터 조선 왕조에서 이 책을 수거를 해라. 그래서 세조 성종실록을 보면은 거기에 안암노의 삼성기 이런 책들을 있으면은 수거를 해라, 이런 왕명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러시아 환단고기 콘서트에서 다 함께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환단고기의 권위, 환단고기 저자들에 대한 이 권위를 새롭게 인식하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주 유명한 정조임금. 정조는 세종대왕과 음양 짝을 이뤄 학문으로 보면 제1인자야. 나는 임금이면서 백성들의 스승이다 말이야. 그 정조가 그 아들이 이제 순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효명세자인데, 순조가 자기 아들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는데 3년 있다 독살돼서 죽어버렸거든. 근데 이때 나온 연경당에 아주 저 유명한 편액이 있어요. 저기 보면 태일문이다. 이 태일, 이것이 환단고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환단고기 문화의 정신은 뭐냐? 환단고기는 한마디로 발굴한 한 글자야. 인류 문화의 영원한 주제, 모든 종교의 주제, 우리들의 삶의 목적, 행복의 궁극의 그 뭐냐면 목적지, 깨달음의 근본 주제, 환이다. 발굴한 자, 우주광명, 환단고기 역사관, 인류 창세 문화 역사, 우주관, 인간관, 신관, 깨달음, 도통, 인간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우주의 영원한 생명, 신성, 우주광명, 지금 환단고기의 우주광명,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태일인데, 그러고서 이제 이 부용정이라고 정조 때 이제 이것을 고쳐 불렀는데, 여기 가보면은 그 정자를 보면 위가 우주 원십자야. 이 우주 원십자, 이게 태일이거든. 태일, 정자가 우주 원십자로 돼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 일종의 이제 못이 보면은 천원지방으로 지어졌는데, 그것도 환단고기의 그 역사 문화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환단고기의 5권 책 가운데 삼성기상, 안암노, 유학을 한 당대 스님이고, 또 여왕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미래사를 건의를 한 그런 권위 있는 양반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왕조의 태종과 그 아들 세종대왕 두 부자, 아버지 아들 그 왕의 스승님들이 바로 원천성, 원동중이면서 환단고기 전체 책에서 아주 중요한 행촌 이함입니다. 이분은 임금님을 6번을 모신 양반이에요. 그리고 공민왕 때는 국무총리까지 한 분이야. 그리고 이제 이 부여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밝혀준 북부여사, 동부여사를 밝혀준 복외거사 범장이라는 분은 원천석, 원동중이라는 분하고 친구 사이예요. 그리고 주고받는 그런 책을 남긴 기록도 있는데, 자, 그리고서 이제 행촌 이함의 4대손 이맥이라는 분은 조선 중종 때 임금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찬수관이야. 조선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 기록자란 말이야. 결론은 뭐냐? 환단고기의 기록자들은 동서고금의 어떤 책의 편찬자보다 더 권위가 있단 말이야.